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식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초의 개회하면은 개회와 동시에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총 사회를 맡은 곽상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2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특검 관철을 위한 구호 제창을 하고 본격적인 의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총장 가운데로 모여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님. 자, 규탄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없는 본회의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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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협치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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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작 특검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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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공작 특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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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농단 드루킹 게이트 특검으로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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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없는 본회의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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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재 협치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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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일간의 노숙 단식 투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이끌고 계신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급급한 민주당 정권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28일째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아직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9일간의 노숙 단식 투쟁을 벌여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끝내 두 눈을 꼭 감고 있습니다. 독재가 다른 것이 독재가 아닙니다. 총칼로 억압하고 물리력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만이 독재가 아닙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거듭차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바로 독재입니다. 여론 조작으로 만들어낸 지지율과 권력에 취해 아나무인의 오만방자한 작태로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독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정치, 그 독단과 패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하려 하고 있는 원직 사퇴서 처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국회가 이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한 특검입니다. 정권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정권과 집권당이 가로막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그렇게 숨겨야 할 구석이 많아서 특검을 특검답게 하자는 그 단 하나의 요구조차 이 정권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두려운 구석이 없다면, 숨기고 감춰야 할 구석이 없다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추경이든 민생 법안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안건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온갖 핑계와 꼼수로 어떻게 해서든 특검만은 피해가겠다는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우원식 전임 원내대표는 5월 24일에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9일간의 단식 투쟁 6일차 협상에서는 5월 21일에 그러면은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4일입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검이 되게끔 이제 시간을 끌 만큼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문에 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민주당 입장 주장대로 이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특검 임명 절차와 또 사무실 개소 또 준비 이렇게 하면은 6.13 선거 넘어갑니다. 그렇게 6.13 걱정을 했으니까 6.13 걱정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이제 특검 법안 수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과 집권당 민주당이 왜 이 문제만은 이렇게 옹색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피해서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고 무능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저는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사 분쟁 현장을 중재 조정 타협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노조, 처음부터 강한 노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탄압하고 무시하고 우롱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을 때 강한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노사 분쟁은 악성 분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요구안만 원포인트로 국회를 본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듭 차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밝힙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과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퇴 처리 동시에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원내 수석 부대표의 투쟁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완전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의원들은 이 투쟁 대우를 유지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의원님께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대우를 유지해 주시고 투쟁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탄 발언 해주실 분 신청해 주시죠. 김순대 의원님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당의 대표에 대해서 막말 논란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요즘 들어 그 도가 지나칠 만큼의 막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검에 깜이 되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여론의 65%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잣대로 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성의 선량들은 지금 정치권의 그 문턱에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선수가 높고 또 고위 당직을 갖고 계신 분이 여성 정치의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기보다도 이렇게 폄하되는 말로 여성 정치가 접근할 수 없는 그 겹벽을 치고 있는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라고요? 청개구리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심한 막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야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본인의 실행했던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회전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단 그 막말 전략을 가지고 본인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여성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드루킹 언론 조작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드루킹 특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민주당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4명의 국회의원부터
처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놀랄만한 쇼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자, 헌법에서는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댓글 여론 조작에 국민의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결정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가 공격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법 사건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문정권이 탄생의 근거이며 반드시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정신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대통령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분연히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저는 자유한국당의 중앙여성위원장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선배들이 가고 있는 여성 정치의 로드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님, 그런 막말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가십시오. 여성 정치인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예. 우선 80% 지지율이라면서 왜 야당의 불복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지지율에도 민주당이 먼저 대선 불복이란 말을 먼저 꺼내는 걸 보니까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특검이 도입이 되면 아무리 높은 지지율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상 누각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나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는 정권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54%의 여론을 왜 무시하고 있습니까? 모두 아시겠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갈수록 태산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는 그 의혹에 대선 이전으로 확대되고 사실상 국기 문란 사건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그냥 묻힐 것인지 또는 끝날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추미애 대표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막말을 주말 내내 퍼붓습니다.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을 했던 몸통이 누구인지, 왜 특검이 나서서 밝혀야 하는지, 그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충격, 해바라기인 검찰과 경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댓글 조작 사건에 관련자에게 증거인멸을 도우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농락할 여론 조작 사건으로 드러나는 진실만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권력의 오만함과 내로남불의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와대 또 민주당
이렇게 우선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알고 싶어하는 54%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왜 특검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 특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 이종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충주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민의가,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으로 왜곡되고 여론조작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는 위정자, 정통성이 없습니다. 왜곡된 국민에 따라서 하는 정치는 왜곡된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를 농단하고 국기를 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단코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느 범죄보다도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병수 의원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서로 빙봉치고 있습니다.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댓글 공작, 여론 조작 없애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원하고 있는 것이 특검입니다. 왜 특검을 피합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님, 왜 오늘 특검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특검법 상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원직 사직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특검법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특검법을 꼭 상정해서 의원직 사직권과 함께 처리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지금 우리 투쟁 의지를 좀 다지는 의미에서 구호대창을 한 번 더 하고 다시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앉아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상황에서요,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 없는 본회의 강력 규탄한다! 특검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한다! 의회 독재 협치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의회 독재 협치 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 댓글 공작 특검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라!
게이트 특검으로 규명하라. 특검법 없는 본회의 강력 규탄한다. 특검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한다. 예, 김성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맨 오른쪽에 김정호 의원님. 네, 우리는 지금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정말 간청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평소에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신 의회 민주자이십니다. 지난 우리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그런 뼈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여당이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20대 상반기 국회를 우리 입법부가 청와대 시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만은 정말 막으셔야 됩니다. 드루킹 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훔쳤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16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장님께서 상정을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의원직 사퇴 안건만 처리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또한 여야 합의를 도외시하는 그런 처사일 것입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의회 민주주의자임을 오늘 증명하셔야 합니다. 입법부가 청와대 시녀가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제가 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드루킹 게이트가 단순한 김경수에 대한 인사청탁 협박 사건이 아니면 내부에 대한 업무방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선거의 자유로움과 공정성을 해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모습에서 조금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헌법상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그 말,
정말로 실감납니다. 아마도 민주당에 관계되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드루킹 게이트의 특검 사건에 대해서 통해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통해서, 특검다운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가 하는 선거가 진실로 자유롭고 공정하다는 사실이 지켜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사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한국당의 진정성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수행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님 노숙 단식 투쟁의 9일간의 그 일정 지켜보면서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분의 진정성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에 대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인 협치엔 거의 빵점 수준입니다. 이벤트로는 이 정부가 출범한 날 우리 당을 처음 방문해서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동안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서 제1야당인 우리 당을 아예 무시되어 왔습니다. 오로지 문 대통령 친문 세력 비위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은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받아주니 텐트에 들어눕는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렇게 폄하한 것은 바로 국민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제1야당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동지 여러분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당인 추미애 대표는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압력했던 것이 바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인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추경이다, 개헌이다, 그리고 선거다, 의원 사퇴권 처리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이어가더니 이제는 하다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언제 어떻게 지난 대선을 불복한다고 했는지 민주당에 되물어야 할 판입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더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성력 없는 특검 도입,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적 특검 도입 요구는 받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상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증거인멸 부실사 특검으로 규명하라! 규명하라! 네. 예,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정 의원님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성일정 의원입니다. 고려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다 아실 텐데 이 대자보에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 20대 학생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호학번 대하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 이 권리당원이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이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 이유를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검경의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세 번째, 11억 원에 달하는 자금에 대한 용처를 정확하게 왜 추적 않느냐, 이 11억 원의 자금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네 번째, 전자담배 속에 현금으로 주었는데 어떻게 차용증도 없이 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묻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 여러분, 민주당 권리 당원인 고려대학교 문과 대학생이 고려대학교 학교 내에 있는 대자보에 붙인 글입니다. 이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민주당 권리 당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당원도 20대 젊은 당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깜도 안 되는 걸 특검 들어줬더니 들어놓았다 그랬습니다. 깜이 안 되면 더더욱 자신있게 나와서 특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받습니까? 자기들 논리대로 깜도 안 되는 거는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디도스 특검, MB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다 받았습니다. 20대 민주당원이 얘기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얘기하는 이 5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도 안 된다 그러면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어떻게 여론이 조작이 됐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가 됐는지, 언제부터 이러한 매크로 같은 조직적 기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조작을 했는지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밝힙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자고 얘기하는데 깜도 안 되는데 왜 못 받느냐는 겁니다. 국민이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추미애 대표는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나이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푸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깜이 안 되는 대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깜 되는 사람들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드루킹 사건 없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냥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의 외침을 반드시 들어가지고 오늘 4명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기 전에 이 사건도 함께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의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애 의원님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드루킹 의혹이 벌써 4개월이 되어갑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요구하면서 천만 농성을 한 것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저께는 추미애 대표가 우리 당을 향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우리가 구호를 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깜도 안 되는 추미애 대표는 그 추한입을 닫아라. 제가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깜도 안 되는 추미애 대표 추한입을 닫아라. 조건 없는 특감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그러나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특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까?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당 대표도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통령 눈에는 오로지 김정은만 보이는 것인지 여당이나 대통령을 구좌하고 있는 그런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있는 것인지 눈을 똑바로 뜨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특검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그냥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유린하는 아주 헌정문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 언론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검찰과 경찰이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지금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오히려 사건이 은폐되고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아주 마지못해 하는 수사 결과로만 해도 지금 초기의 모든 사건들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된다던 댓글이 지금 9만 건이 넘는 댓글 공작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사적인 채무관계다, 사적인 금전관계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것이 청탁 사건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을 믿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2번째,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이 제2의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사건 초기에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드루킹에게 그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 협박을 당합니까? 이것은 김경수 의원이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범이기 때문에 그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오히려 그 범죄인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영부인이 연루된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정권 눈치만 보는 이런 검찰과 경찰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드루킹 백금 사건을 맡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들께서, 양심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무슨 고백을 하고 싶으셔도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지, 또 이 정권이 그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을지 두려워서 전혀 제보를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정말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을 할 때, 이 양심 있는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역 없는 수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지난 한 달간 지금 천막 농성을 이어오면서 특검을,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사인만은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사인만과 특검안을 딜을 할 수도 없는, 정말 이 특검은 조건 없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직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특검안을 반드시 상정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또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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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표 막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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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특검안을 먼저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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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종 의원님 규탄 발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정말이지 유종미를 잘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국민이 알고파하고 또 우리 160명의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상정했는데 같이 제발 직권 상정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치면서 길이 빛날 업적이 될 거고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의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세균 의장이 많은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꾸고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큰 업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만 내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로 정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고 청년들 실지 안으로 곰다 그래야죠. 곰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통 큰 정치적인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여야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이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이 특검법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이지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향하고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누리면서 정말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 여러 가지 급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직과 물가 상승, 또 최저임금 인상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 호미로 말 걸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사태에 초래하지 마십시오. 특검 도입해서 정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 또 앞으로 잘해나가겠다, 이런 걸 없애겠다. 왜 뜻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야 간에 힘들게 정치력을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을 포기시켜 나오고 국민의 한 입으로 모았어. 이래야만이 남북의 평화회담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정치 지지가 마냥 좋은 것 같아도 어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서 다음 이 정권이 또 심판받을 날도 머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대통령 특검 받아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의원님 규탄 발언 하시겠습니다. 창원 출신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우리 5천만 국민을 농단한 행위입니다.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데 드루킹 댓글은 우리 5천만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5천만 국민을 농단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드루킹 댓글 사건을 수사해야 될 수사당국이 1월달 시작한 수사가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보던 TV조선 떡달같이 압수수색 하려고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하루가 안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도대체 수사당국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추미애 대표, 어떤 것이 특검이 되는 겁니까? 추미애 대표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5천만 국민 앞에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정세균 의장과 홍영표 대표가 4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서 그 지역 참정권을 위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4개 지역 국민만 주요하고 참정권만 주요하고 과반수 이상이 원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고 있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장인지,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5천만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은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협조로 이끌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한 공정한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의장과 국회를 무시하는 여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인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제1야당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어떻게 협치를 이야기하고 국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114명의 국회의원, 한 지역구에 20만 명의 국민이 있다고 하면은 2천만의 국민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깡그리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는 대통령, 그는 여당, 그는 정부가 국민 여론 운운하고 국민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론 이야기하지 마세요. 드루킹 특검 왜 국민 여론이 요구가 높은데 왜 수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국민 여론이고 부유한 것은 국민 여론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드루킹 특검 반드시 수용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는 엄연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국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무시하는 이 행태, 교권 민주주의의 행태, 민주주의자의 행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적폐 청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적폐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국민의 분노가 바로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민주당을 향할 거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각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겸하게 수용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싸움으로 해도 국회의 여론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번 특검을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라도 상정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긴장감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규탄 구호를 한 번 더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규탄 구호 외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3분 정도 규탄 발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좀 조별로 이렇게 좀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요. 특검법 없는 본회의 강력 규탄한다. 의회
협치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댓글 공작 특검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라.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 즉각 수용하라. 특검법 없는 본회의 결사 반대한다. 의회 독재 협치 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 댓글 공작 특검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님 규탄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열띠게 취재를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입니다. 이 로텐더홀은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입법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있고 여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청와대의 명령과 지시와 눈치만 보는 그런 상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불행입니다. 이분들은 불과 1년 전 누구보다도 치열한 야당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본인들이 외쳤던 불과 1년 전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부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었습니다. 기억 상실도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제 서서히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대선 때 선관위에 뭔가 파주의 저 출판사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신고가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혐의로 사건이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됐습니다. 그러자 드루킹 일당은 이제는 자신들의 요구를 우리가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보수우파의 댓글 조작인 것처럼 미끼를 던져서 이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누가 검찰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깜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찰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드러나니 김경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경수가 누굽니까? 현역 국회의원이자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문재인 대통령과 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 봉화마을을 상징하는 그 김경수 의원이 등장합니다. 그 김경수 의원이 등장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 이 모든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나서서 김경수 의원은 일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의 문자를 받기만 했고 제대로 확인한 적도 없다라고 김경수 의원의 변호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실체는 어떻습니까? 댓글 링크를, 기사 링크를 올려주고 홍보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경남지사 후보가 되어
자신의 인지도 높여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오만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경은 어떻습니까? 이 검경 아무리 이제 출범 1년 된 서슬퍼런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다고, 또 자신들의 조직에 평생 수건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자기네들 밥그릇이 달려있다고 수사 안 합니다. 자기들 의무를 안 합니다. 서로 핑퐁을 칩니다. 너에게 떠넘기고 다른 상대에게 떠넘기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김동원 드루킹의 첫 번째 재판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컴퓨터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검사가 재판장이 매크로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고 묻자 답변을 못합니다. 알아볼 생각을 안 한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증거 제대로 신청도 안 돼 있습니다. 경찰 핑계를 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경의 수사를 맡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토록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하자, 사안만 있으면 특검하자 라고 했던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검경의 오늘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과연 그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망각에 기대는 것은 죄악입니다. 국민이 이 사건을 잊도록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역사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몇몇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이제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조작 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파주 책 한 권 안 만드는 출판사에 수십억 돈을 누가 대었는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넘어 이제는 무더기 쪼개기 후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김경수 의원은 그 돈을 받은 사실을 2,700만 원 후원금 받은 사실을 마치 언론이 취재 들어오자 안 듯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3주 전에 이미 해당 몇몇 자신의 정당 의원들과 의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 언론에서 하나 발표되면 그만큼만 인정하고, 2개 발표되면 그만큼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회 이슈 터뜨려서 묻어가고, 이런 식의 위선과 기만의 행태를 우리 국민은, 그리고 이 입법부의 한 파트너인 우리 야당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오늘 의회 민주주의 이 로텐더홀에 저 신성한 본회의장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까? 아닙니다. 명백한 상식에 반하는 4명 선거 출마해야 되는 의원들 사직 처리와 함께 특검법 통과시켜서 진실규명하면 되는데도 이렇게 질질 끌며 가로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 로텐더홀, 저 국회 본회의장을 맡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국회의사당 입법부의 존재 의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실체,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거짓말, 지금도 어디에선가 숨어서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2, 제3, 제4의 드루킹을 막아 여론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민주사회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심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당적을 버렸습니다. 그게 국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장의 당파를 떠난 입법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이끌어달라는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세균 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본인의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 정파성에 뿌리를 둔 개원사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시작한 20대 국회입니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의장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육선 의원으로 그칠 것인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절박한 요구인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 여론 조작 사건 특검, 이거 동시에 처리 안 해주시면 그분은 국회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 특정 정파에 소속되어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한 그런 국회의장으로 남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로텐도울이 의회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본회의장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즉각 특검 수용해 주십시오. 저 본회의장의 문을 그만 막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국민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회 역사 앞에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본 것도 이제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규모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은 우리가 본 민심, 우리가 들은 민심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은 본회의장을 막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본회의장을 열기 위한 처절한 시도입니다. 이 본회의장을 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님, 입법부의 존경받는 수장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현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이 쉴 정도로 규탄 발언을 열심히 해주신 전희경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당 페이스북으로 지금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좀 정돈하셔서 계속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참으로 암담하고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대한민국 정부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잔인하면서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정권이 저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뭡니까? 기존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국민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대통령 사저 비리 의혹이 있을 때 우리 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과감하게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특검 임명 절차를 비롯해서 특검 범위까지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드루킹 특검 사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호가 뭡니까? 적폐청산이죠. 그 적폐청산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면 드루킹 일당에 의한 김경수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명백한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 청산하기를 부르짖는 적폐가 바로 여론조작입니다. 왜? 민주주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에서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지금 각종 언론과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드루킹에 의한 특검 조작은 권력형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의 지배를 받는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밝힌다 하더라도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노리고 특검을 지지부진 시연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손바닥으로 세상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이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가 밝히기 시작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호배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용력자의 전형에 대해서 눈 감고 박수치고 손 흔들어주는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균형감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치권에서 갈팡질팡 하고 분열과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국민의 현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머지않아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마 금년 말 이내에 제 말이 현실이 되는지 아닌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한 말씀 고합니다.
저는 정석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으로서 함께 국회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소탈하고 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만은 법사위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소집한 전례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목적이요, 취지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장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특검법 수용하라고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설득하십시오. 왜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토 하나 못 달고 반박 하나 못하고 설득하나 못하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지도부로 남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집권할 때 그러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야당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우리 당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망각하고 모든 존재를 잊어버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헌법 가치마저 버리는 것이 청와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사고방식에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이 따라갔다가는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벌이 닥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 하여금 특검을 받게 하고 그리고 4명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민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당 중진 의원들께서 국회의장 방문해서 지금 내용을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시면 얘기를 듣기로 하고 다음은 김성찬 의원님께서 규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위선자들 때문에,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지율이란 마약에 취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 있는 대한민국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토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감이 안 되고 아무 관계 없고 떠돌아가면 당장 특검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다 이야기입니다. 아마 민주당의 속내는 이걸 겁니다. 특검하면 우리 다 죽는다. 특검하면 우리 다 거짓말 탄로난다. 그래서 좀 봐줘라. 아마 이게 국민들께 하고 싶은 진정한 소리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오로지 그것만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단식 투쟁기간에 보았습니다. 집권 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속셈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도 않은 대선 불복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정쟁이라 하면서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보았습니다. 우리 더 이상 청와대에 구걸하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민주당에 애걸하지 맙시다.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국회 문을 닫은 한이 있더라도 우리 끝까지 부정합시다. 왜 민주주의가 존중되지 않은 국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붕 밑에서 무슨 정치한다고 지금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총사퇴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특검이 왜 민주주의가 정치할 때까지 모든 투쟁의 대우의 인명도 나고 없이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왜 16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합의만 해오려고 합니까? 왜 집권 야당이 이야기하는 사안만 집권 상정하려 합니까? 정세균 의장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민주당 의회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의장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건전한 야당을 무시하고 혼자 하시겠다면 청와대에 세종시에 우리끼리 의회를 만들어서 의장 뽑고 대표 뽑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한 길로 가도록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대우를 단결해서 모두가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의도까지 먹고 열정적으로 규탄 발언해주신 김성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규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칭송했던 촛불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가지 최저임금제, 탈원전, 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의 중요한 이슈에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댓글에 의해서 떠받쳐진 여론조작은 없었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죽창이 아니라 댓글로 무장된 홍위병의 시대가 온 건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왼쪽의 역사를 쓰는 대통령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챙겨야 할 사람은 국민입니다. 댓글로 무장된 그 권력으로 일시적으로 정의를 누릴 수 있지만은 정의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은
또 다른 드루킹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묻겠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입니다. 우리는 취임 초기에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연설을 하던 정세균 의장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을 버려두고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얽힌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를 처리하는 꽃감 빼먹는 국회 본회의 상정,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임기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가 울지 않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정의에 어긋난다면 여러분은 경종을 울려주는, 사이렌을 울려주는 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의가 무시되고 안락사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언론이라면 특검이 무시되고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중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홍철호 의원님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국회의장님 뵙고 오신 중진 의원님 어느 분께서 만나시고 온 내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홍철호 의원님 먼저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만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김동원이와 관련된 정치권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자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김경수 의원이 특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둘이 짜고 하는 겁니까? 너는 하자 그래라. 그러면 우리 당이 막아줄게. 이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스스로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본인이 고발한 것을 다른 당이 더 적극 나서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입만 열면 경제가 안 좋고 청년 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자영업자 다 안 좋으니 추경이라도 빨리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이 이게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를 풀으려면 상대 당에서 이 문제부터 풀어달라 그러면 이 문제 풀어야지. 그럼 이거보다 경제가 덜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정치지 이게 경제입니까? 정치 풀어주면 경제가 풀리는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상대당이 야당도 걱정하는 겁니다. 더 걱정하는 겁니다. 야당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문제만 받아주면 나머지는 추경 당장이라도 논의 테이블 올려서 결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특검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는 왜 그러면 특검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가? 우리가 틀렸는가?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수사가 미진할 때 그 수사 결과가 자유한국당 시선에서 볼 때, 시각에서 볼 때 부족하다 하면 특검 받아주겠다.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진상조사단에서 간사를 하면서 쭉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경찰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검찰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더더욱이나 1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선관위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수사 대상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네이버까지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대선 불복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당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경찰, 검찰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뒷북치고 들어가서 특검을 한들 자료가, 시효가 만료돼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휴대폰 통화 기록이 1년 시한이 지나서 다 말소됐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들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민주당이 먼저 고발했던 사안인 만큼 우리도 당신들과 뜻을 같이 해주겠다, 확실하게 조사해주겠다 그러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건지, 저는 경제보다 이 안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60% 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외면하면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로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세상에 남의 당 아버지 없게 일 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모욕을 주고, 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고 술주정뱅이의 노름쟁이도 남이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건 싫은 거예요. 저는 과연 이런 태도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속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꼭 무슨 결과가 나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거 하라 국회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끝이 안 난다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 다 국회의원직 사퇴해서 사퇴하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해산하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진정 국민을 누가 위하는 건지에 대한 심판을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의원님께서 규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송철호 의원이 너무 잘해서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송철호 의원님 평생 국회의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직서가 아니라.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니 우리 강화하고 김포가 붙어 있어서 형제처럼 지냈는데 아주 정말 든든합니다. 추대표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판사를 지내시고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야당의 대표까지 되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좀 잘못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가 다른 무슨 특별한 변수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전혀 과거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저럴 수도 있나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온전하게 잘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을 따라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드루킹에 관해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19 혁명이 왜 났습니까?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고무신 주고 표 받을 때입니다. 이것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표가 혹시 조작이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4.19 학생 데모로 해서 거기서부터 혁명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이라고 가져온 것에서 보면은 거기 뭐 60사건, 5.18 뭐 각종 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집어넣자.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소위에 있으면서 이러저런 걸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떡하느냐. 전부 다 4.19, 제1의 4.19, 제2의 4.19, 제3의 4.19 그거 아니냐. 이거를 뭐 누더기처럼 다 넣는 것은 헌법답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한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하고 본인 스스로 개헌안까지 그렇게 낸 장본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드루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검을 하자고 그러고 진실을 밝혀서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이 됐다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거를 보면 이제 신발 비누 나눠주는 선거에서 나중에 금품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는 수천억, 국회의원도 몇십억씩 써야 되고 받아먹고 이래가지고 급기야는 국민들한테 드러난 것이 부끄럽게도 차떼기 사건이 드러났고, 또 야당도 뭐 규모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다 비슷한 상황이라 국민적 공감으로 지금 선거법을 이와 같이 고쳐서 지금 시행하는 것과 고쳐가지고 투명하고 말은 풀고 돈은 묻고 그러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엊그제 우리 권석창 동료 의원이 불행하게도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것도 그야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받으면 그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한 10여 명이 앉아서 밥만 잘못 먹어도 이게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기소와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30만 원만 잘못 줘도 이게 명백하면은 이것이 면직의 판결이 될 만한 그런 엄격한 규정을 헌법상 법률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여론과 또 선거 결과를 본인 민심과 왜곡되게 이것을 중간에서 왜곡시키는 어떠한 작용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결의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침 그 법이. 그런데 지금 SNS라는 새로운 공간이 국민들한테 이제 나온 겁니다. SNS. 여기에서 이 드루킹을 포함한 이 일당들이 무법 천지로, 불법 천지로 표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정서의 방향을 달리했다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김경수라든지 그 이외에 문재인 정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개입이 됐다. 이렇다면 이것은 지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통곡을 해 맞이 않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우리 선배들의 노력에 정말 이와 같이 무도하게 특히 SNS 공간, 새로운 국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도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모르시죠. 많이 왜곡되는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5에서 65%까지 드루킹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조사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그 유리한 여론조사를 빗대어서 자기네 지적을 홍보하고 자기네가 불리하게 이렇게 조사에 나오는 것은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 사실 처음에 드루킹이 잘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그 당시 여론조사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조금 나왔었습니다.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아마 추 대표가 그런 것 같은데 저거 봐라. 여론이 특검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멘트한 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제 갤럽에서도 55% 이상 나오는 그런 조사를 보고는 또 꿀먹은 벙어리야. 그러니 이 양반이 이게 명석한 머리가 아니라 이게 한 시간 단위로 이게 기억력이 소멸되거나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3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서와 정책이 다 다른 3당입니다. 야당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공조해서 지금까지 투쟁 대열에 있고 지금도 우리 당뿐 아니라 미래당, 평화당에서도 다 같이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60명 이상이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특검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본인들 말대로 본인들 관계없으면 없는 대로 더 제대로 판단을 받고 중요한 것은 이 SNS 공간에서 더 이상 이러한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마침 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기에서 같이 제시된 특별 법안을 사퇴한 처리와 함께 처리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을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진행 중인 동안에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돌아가면서 규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했는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안 하신 분은 앞으로